여러분, 지금 휴대폰을 열어 스타벅스 앱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 안에 카드 잔액이 얼마 남아 있나요? 5,000원, 2만 원? 아니면 선물 받은 기프티콘들이 잠자고 있나요? 겨우 몇천 원인데 뭐 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스타벅스가 설계한 거대한 금융 제국의 일부가 된 겁니다. 전 세계 스타벅스 앱과 기프트카드에 잠겨있는 고객들의 돈이 무려 2조 원, 16억 달러를 넘는다는 사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미국의 웬만한 지방은행들이 보유한 현금보다 많고 한국의 토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의 초기 자본금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커피 파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은 스타벅스를 규제받지 않는 세계 최대의 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스타벅스는 어떻게 커피 향기 뒤에서 우리 돈을 쓸어 담아 거대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스타벅스가 설계한 이자 없는 대출의 비밀과 그들이 꿈꾸는 화폐 권력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우리에게 이자를 줍니다. 반대로 은행이 어디선가 돈을 빌려올 때도 이자를 내야 하죠. 기업 경영에서 이자는 아주 무서운 비용입니다. 수조 원을 빌리려면 수천억 원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이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고객이 스타벅스 앱의 돈을 미리 충전합니다. 스타벅스 입장에서 이 돈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이자 대출입니다. 고객들이 커피를 마시기 전까지 그 수조 원의 돈은 스타벅스 통장에 머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친구 수천만 명에게 나중에 커피 사줄게라고 말하며 미리 10,000원씩 빌린 뒤 그 돈으로 새로운 가게를 차리고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이자는커녕 별 몇 개만 주면 됩니다. 이 이자 비용 영원의 자금 조달력이야말로 스타벅스가 경기 불황에도 전 세계의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치트키입니다. 롯데가 은행 이자 허덕이며 빌딩을 담보로 잡힐 때 스타벅스는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다시 성벽을 쌓은 겁니다. 더 소름 돋는 지점은 낙전 수입에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 잔액에 300원, 500원 남았을 때 그거 다 쓰려고 애쓰시나요? 혹은 선물 받은 3만 원권 기프티콘을 깜빡하고 유효기간을 넘긴 적은 없으신가요? 스타벅스 회계장부에는 매년 약 2천억 원이 낙전 수입으로 기록됩니다. 고객이 충전만 해놓고 쓰지 않아서 그대로 스타벅스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입니다. 이건 원재료비도 들지 않고 인건비도 들지 않는 100% 순이익입니다. 커피를 한 잔 팔아서 이 정도 이익을 남기려면 얼마나 많은 원두를 볶고 우유를 휘저어야 할까요? 스타벅스는 가만히 앉아서 고객들의 망각만으로도 중견기업 하나 매출만큼의 순이익을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커피는 미끼일 뿐, 진짜 돈은 고객의 지갑 속 잔돈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스타벅스는 단순히 달러나 원화를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화폐인 별을 발행합니다. 이 별 시스템은 전 세계 그 어떤 항공사 마일리지보다 강력합니다. 스타벅스 앱은 미국 내에서 애플페이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결제 수단 1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현금을 꺼내는 것보다 스타벅스 바코드를 찍는 것을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무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합니다. 만약 스타벅스가 이제 우리 앱에 있는 잔액으로 옆집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체인을 넘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 네트워크 기업이 됩니다. 이미 스타벅스는 아르헨티나 같은 초인플레이션 국가에서 법정 화폐보다 더 믿을 만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대접받기도 합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해도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정부는 스타벅스를 은행으로 규제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스타벅스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일반 은행은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을 지켜야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현금을 항상 보유해야 하는 지급 준비율 규제를 받습니다. 이 규제를 지키는 데만 막대한 비용이 들죠. 하지만 스타벅스는 법적으로 은행이 아니라 선불식 충전 카드 사업자입니다. 은행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은행이 받는 까다로운 규제는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금융당국의 감시망 밖에서 수조 원의 현금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쿠팡이 유통의 허점을 파고들어 시장을 장악했듯 스타벅스는 금융의 허점을 파고들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림자 은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스타벅스의 조직 문화도 통째로 바꿨습니다. 과거의 스타벅스가 제3의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이었다면 지금의 스타벅스는 테크 기업에 가깝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바퀴 달린 컴퓨터로 만들었듯 하워드 숄츠는 스타벅스를 앱 안에 담긴 카페로 재정의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에는 커피 전문가만큼이나 많은 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근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 커피를 마시는지, 어떤 기온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지, 앱에 얼마를 남겨두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라는 매력적인 상품을 앞세워 전 세계 수억 명의 지갑 속에 자신들의 계좌를 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커피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굴리는 금융 플랫폼입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글로벌 핀테크 공룡으로의 변신입니다. 스타벅스 앱에 충전된 잔액으로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주식을 사고 친구에게 송금하는 세상입니다. 이미 델타 항공 등과 협력하며 그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디지털 화폐의 표준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실생활에서 쓰이기 힘들 때 스타벅스의 별이나 충전금이 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강력한 금융 규제의 직면입니다. 각국 정부가 스타벅스의 현금 보유량이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해 은행 수준의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스타벅스는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스타벅스 앱을 봐주시겠습니까? 그 안에 남은 잔액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스타벅스 은행에 무이자로 빌려준 예금인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서비스들 뒤에는 이처럼 거대한 자본의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